안녕하세요. 2학년 경제 12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단원 2의 첫 번째 단원인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은 그 균형 가격의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탄력성에 관한 개념인데 이 개념은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요 학습지에서는 시장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요, 수요량을 구분하고 수요 법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요 곡선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량 요 차이, 그 다음 공급 법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급 곡선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기까지가 이 학습지의 내용이고 중간고사 이후에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서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동할 때 새로운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것은 다음 학습지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단원까지는 수요 곡선의 이동이라든지 공급 곡선의 이동 요 내용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시장의 의미는 사고자 하는 사람, 수요자와 그다음에 팔고자 하는 사람, 공급자가 재화, 서비스, 생산 요소, 자, 이런 게 어떤 대상이 되겠죠? 등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장소 또는 관계. 어떤 우리가 눈에 띄는 그런 장소뿐만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어떤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품과 생산 요소를 거래하는 유형의 또는 무형의 모든 그런 장소와 관계를 다 시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남대문 시장과 같은 실체가 있는 것도 시장이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외환시장 이런 건 실체가 없는 거죠.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다 시장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갖고 있는 기능은 거래할 상대방을 찾거나 교환 조건을 탐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게 바로 뭘까요? 그렇죠. 바로 거래 비용이죠. 이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로 시장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업을 통해서 특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분업을 통해 특화를 촉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격 기구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종류를 살펴보면 거래되는 상품에 따라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으로 나눈다는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가게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쟁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네 시장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그다음 의미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 요 네 시장의 공급자의 수를 보면은 완전 경쟁 시장과 자, 경쟁이란 말이 붙으면 공급자가 다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 완전 경쟁 시장은 공급자의 수가 다수고 독점 시장은 그렇죠. 한계. 독점이라는 거는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때 독점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과점은 여기서 과자는 적을 과자죠.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때 보통 한 2개에서 4개 정도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때 과점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자, 공급자는 다수이지만은 이 다수의 공급자들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으로 뭔가 특징이 있어서 차별화된 그런 어떤 전략을 추구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다르다. 다수의 공급자가 다 특징이 있는 그런 어떤 색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독점이란 말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독점이란 말에는 상품 차별화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고 경쟁이라는 말에는 공급자가 다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품의 질을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은 동질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독점 시장도 역시 공급자가 하나니까 동질하겠죠. 그 다음에 과점 시장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과점 시장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독점적 경쟁 시장은 그쵸, 아까 다르다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죠. 자, 이질적이다. 그다음에 신규 기업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장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신규 기업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시장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독점 시장은 한 개의 기업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려면은 못 들어오게 막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과점 시장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장에서 다른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 몇몇 기업들이 그 기업들이 못 들어오도록 진입 장벽을 치겠죠. 그래서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마찬가지로 항상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네요. 자, 이렇게 차이가 있고, 자,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을 보면 순수한 자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래서 현실 경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이론적인 그런 시장이다. 동질의 상품이 거래된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고, 완전한 정보 공개, 공급자든 수요자든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공급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 순응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개별 거래자는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순수하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순응자의 역할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의 예로는 농산물 시장과 주식 시장을 들 수 있는데 이것도 가깝다는 거지. 그런 예로서 가깝다는 거지. 어, 그 농산물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완전한 경쟁 시장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정보가 완전히 다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일부 사람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어떤 그 일부 증권회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더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완벽한 의미는 완벽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시장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독점 시장의 특징은, 자, 독점 시장은 특징이 뭘까요? 자, 가격은 높게 책정하려는 특징이겠죠. 그리고 생산량은 적게, 품질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경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특징 때문에. 그리고 어, 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는 거.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냐면은 가격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산비는 적게 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독점 시장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은 공급량 조절을 통해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가격 차별화 정책 이런 것들이 독점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시장에 대해 강력한 지배력을 갖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가격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이 소비자용 전력 그 비용과 그 다음에 생산자들이 내는 비용이 다르죠. 단가가 다릅니다. 이렇게 가격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거. MS사 이런 것들이 독점 시장의 사례로 들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과점 시장은 기업 간 상호 영향력이 크다는 거. 선도 기업이 있죠. 대표적인 시장이 바로 이동통신 회사 같은 거 들 수 있는데 바로 SK가 선도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다음 치열한 비가격 경쟁이 존재하며 담합의 유인이 크다라는 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상품 차별화를 통해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유소에서 소비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상품 차별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품질, 디자인, 서비스 등 비가격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알아보기. 전자상거래와 가상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인터넷 이런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정, 정보나 제품, 서비스 등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이런 거를 전자상거래라고 하고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B2B는 B는 여기서 기업을 의미하는 거고 C는 소비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에 또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판매회사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화면에 소개된 제품 소개를 보면서 원하는 물건을 골라 사는 방식.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많이 그렇게 하는 거죠. B2C 방식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물건을 인터넷에 띄우면 생산자가 연락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C2B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소비자와 소비자가 개인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이거 당근마켓 같은 거 예를 들 수 있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자, 이런 게 C2C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비용이 감소되고 소비자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대금 결제 보안을 위한 보안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다음에 상인과 소비자 간의 대면 접촉이 축소되고 상품의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거래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들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장의 수요와 수요량, 수요 곡선, 수요 법칙, 공급과 공급량, 수요 공급 법칙, 공급 곡선의 이동 이런 개념들만 알아보고 다음 학습지에서 본격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와 수요량은 자, 량자가 하나 더 붙었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 바로 수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은 수요량이죠. 근데 모든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는 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선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수요는 선의 이동으로 자 이렇게 어, 이쪽이 가격이고 이쪽이 거래량이라면은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수요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렇게 특정 가격이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는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